여러분, 이제 장사 접어요. 나는 코로나도 버텨왔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자영업자들이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들이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물건이 팔리고 매출이 마구마구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 2년 1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통제 방역이 실물경제를 망쳤다. 그 실물경제가 망쳤으니 많은 사람들은 빚으로 버텼다. 빚으로 버텼습니다. 뭐 카드 돌려막기는 당연하고요. 대출 돌려막기에 심지어는 여러분 리볼빙 돌려막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사실 요즘 극장가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점점 돌아가고 있대요. 극장가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그것도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극장가가 돌아간다는 것은요. 이제 뭔가 시장의 어떤 분위기도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냉골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임대료까지 올라서 이게 부담이 큰 데다가 지금까지 빚으로 돌려막기를 했으니까 카드며 리볼빙이며 대출이며 이거 부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남대문 갈치구이집 사장이에요. 남대문의 갈치구이집 사장이 망한다는 건 솔직히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남대문에 갈치구이, 고등어구이, 김치찌개집들요. 진짜 장사 잘 되거든요. 그게 가게 하시는 분들도 시켜도 먹지만 사람들이 맛있다는 소문에 찾아도 가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갔던 이 갈치집이에요. 갈치구이집은요. 그런데 이 가게가 문을 닫을 정도면 진짜 말 다 했지요. 청량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나 건어물집도 지금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업 제한 때보다 더 막막하다. 해결 방법이 없다. 장사를 접는 게 100번 낫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PC방이요? 노래방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는 대출은 크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장사는 대출보다가 심각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자 늘어나는 것보다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뭐 죽겠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나마 여러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규모가 좀 있거나 그래도 또 돈을 좀 벌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말입니다.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가격 저항이 없는 곳 이런 것은요 그나마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말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되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2019년 7월에 정책자금 대출하는 거 있잖아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말입니다. 7월에 이게 연체가 말입니다. 122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에는 연체가 3080억 원이에요. 3080억 원. 당장 말입니다. 2019년 대비해 보면 150.8%나 늘어났습니다. 150.8%. 연체가 이만큼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연체가 된다는 건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니까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상공인이에요.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이잖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이고요. 그러면 5인 이상은 소상공인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5인 이상 자영업자는 어떨까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왜냐? 지금 자영업자 대출도
장난 아니게 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지금 1분기 기준입니다. 960조 7천억 원이지만 2분기 기준으로 가면 1,000조가 넘습니다. 과연 이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마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당장 장사가 크게 안 되는 게 문제고요. 게다가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랐으니 뭐 1중고, 2중고, 3중고라 해도 관이 아니죠. 여기다가 금리까지 올라가 봐요. 한계상으로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한계상으로 오는 것은. 게다가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 폐업하면 재취업이 안 돼요. 재취업이. 저는 그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가게를 계속 가져가기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폐업하면 재취업도 안 되고요. 좀 젊은 사람이면 그나마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있으면 이조차도 힘드니까 그러면 다중채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자영업자 평균 1인당 대출 규모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5천만 원이요. 그러면 3억 5천만 원을 이거 버텨내기 쉬울까요? 비자영업자 평균이 9천만 원이에요. 4배가 많습니다. 4배가. 4배가 많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는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앞으로도 금리를 올릴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금리를 올리면 자영업자들은 이미 줄폐업하고 있는데 이제는 줄폐업이라는 말이 안 어울릴 겁니다. 아마 무더기 폐업이란 말이 더 어울릴 거예요. 무더기 폐업이란 말이. 그 정도로 말입니다. 자영업자의 상황은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진짜 파이팅을 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저는 문을 닫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러면 활로를 찾자고요. 활로를. 내가 한 발 더 움직이면 활로는 더 찾아집니다. 여러분 저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뭐 온라인으로 팔든 스마트 스토어로 팔든 아니면 배달을 하든 뭔가 방법을 계속 찾아내서 일신 우일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포기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힘든 나날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 그 방법 외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거란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적어도 말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그만 인상하고 동결했다가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경기가 좀 최하까지 갔구나. 그때서야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 저는 해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 버텨내는 그런 힘을 다시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못 버팁니다. 한계 상황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황이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게 저는 마찬가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힘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한 발 더 움직이는 거. 저는 새벽 1시부터 움직이거든요. 새벽 1시부터. 그래서 방송 준비도 하고요. 하루에 제가 생방송만 3시간씩 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품고 사니까 여러분들도 희망 잃지 마시고 희망 품고 화이팅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